연방정부 예산 처리 시한을 앞두고 트럼프 당선인의 새로운 예산안에 대한 반대로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신원 미상의 남성이 뉴욕시 경찰서 앞에 협박성 쪽지와 함께 알 수 없는 물질이 담긴 유리병을 두고 도망갔습니다. 수요일 오전 시애틀의 워싱턴 대학교 근처에서 한인 버스 운전사가 피습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독일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향해 트럭이 돌진하며 한 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퀸즈 플러싱의 옛 중앙의료원 자리에 새로 자리 잡게 됐다고 전해졌습니다. CNN의 전직 언론인이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적 쇠퇴를 보도하는 데 있어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전역 아마존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이 어제 시작된 가운데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 일부가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티용품 전문업체 파티시티가 약 40년의 운영을 끝으로 폐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의 한 가정집에서 택배를 훔치고 달아난 도둑들이 며칠 후 스스로 범죄 현장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정환입니다. 연방정부 예산 처리 시한을 앞두고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로 공화당이 새로운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정부의 예산 처리 시한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에 따라 공화당은 기존의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새로운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3개월짜리 임시 예산, 2년간 부채 한도 폐지, 1,000억 달러 규모의 재난 지원, 100억 달러 규모의 농민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새 협상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내 일부 인사들은 이 안에 반대하고 있어 정부 셧다운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부채 한도 폐지를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셧다운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임시 예산안은 여러 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주당의 덫이라고 비판했고 부채 한도 폐지가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도 부채 한도를 없애고 싶다고 말해왔으니 내가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은 이날 하원에서 예산안을 투표에 붙일 예정이지만 표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합의 파기와 부채 한도를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이를 두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될 수 있어 향후 며칠간 긴장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어제 오후 신원 위상의 남성이 뉴욕시 경찰서 앞에 협박성 쪽지와 함께 알 수 없는 물질이 담긴 유리병을 두고 도망갔습니다. 쪽지에는 테러 위협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이에 대해 경찰은 즉각 대응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경 웨스트 빌리지의 웨스트 10번가에 위치한 6번가 프리신트 뉴욕 경찰서 밖에 신원 미상의 남성이 정체불명의 유리병을 놔두고 갔습니다. 병과 함께 있는 쪽지에는 염소가스가 있는 유리병을 열지 않았길 바란다는 문구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음번엔 웨스트 버지니아 예거 공항으로 보낼 폭탄에 대한 경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용의자의 마지막 목격 모습은 검정 자켓과 검정 후드를 입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뉴욕 경찰 폭탄 전담팀은 병에 담긴 알 수 없는 물질에 대한 정밀 조사를 위해 감식반으로 보냈으며 아무런 위험 요소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수요일 오전 시애틀의 워싱턴 대학교 근처에서 한인 버스 운전사가 피습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애틀 경찰은 어제 용의자를 53세 리처드 시착으로 확인했으며 위험한 인물로 간주되므로 그를 목격할 경우 바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슈 기자입니다. 지난 수요일 시애틀의 한인 버스 운전사가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인 운전사 숀 임 씨는 지난 18일 오전 3시경 승객 2명을 태우고 시애틀의 워싱턴대 인근을 지나던 중
용의자와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용의자가 말다툼 끝에 운전사에게 페퍼 스프레이를 뿌렸고 두 사람 모두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버스는 15번 애비뉴 노스이스트와 41번가 노스이스트 교차로에서 멈췄으며 용의자는 이곳에서 임 씨를 버스에서 끌어내려 골목으로 끌고 가 가슴을 칼로 여러 번 찔렀습니다. 이후 경찰과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했으나 그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어제 시애틀 경찰국은 용의자가 53세 리처드 시츠락이라고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시츠락은 갈색 눈과 갈색 머리 색깔을 가졌으며 키는 6피트 5인치, 몸무게는 195파운드로 묘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을 때 그는 네이비 블루 후드 스웨터, 짙은 회색, 파란색 재킷, 검은색 비니, 노란색 배낭, 파란색 위장 바지, 흰색 밑창이 있는 어두운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빨간색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오늘 오후 독일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향해 트럭이 돌진하며 한 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를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공격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0일 오후 독일 동부 마그데부르크에 위치한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트럭 한 대가 군중을 향해 돌진하면서 최소 한 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트럭 운전자는 경찰에 체포된 상태로 당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규모 작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크리스마스 마켓은 현재 폐쇄됐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당시 촬영된 충격적인 영상에는 운전자가 크리스마스 마켓, 야외 쇼핑구역 좁은 통로를 지나 수십 명의 군중이 모여있는 장소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작센 안할트 주정부 대변인 마티아스 슈페 역시 이번 사건은 의도적인 테러 공격으로 파악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지난 2016년에도 베를린 도심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마켓을 향해 트럭이 돌진하며 13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당시 트럭을 운전한 용의자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확인됐으며 사건 발생 며칠 뒤 이탈리아에서 총격전 끝에 사살된 바 있습니다. 낸시 페저 독일 내무장관은 이번 크리스마스를 겨냥한 위협적인 징후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면서도 크리스마스 마켓 등지에서 이상한 징후가 감지되면 반드시 신고해줄 것과 시민들이 경계를 놓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퀸즈 플러싱의 옛 중앙의료원 자리에 새 둥지를 틉니다. 현재 해당 부지는 김민선 박물관 관장 소유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건물을 중축하고 한 계층을 기부한다는 방침입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퀸즈 플러싱 옛 중앙의료원 위치 건물에 새 둥지를 틉니다. 2015년 한인 이민 헤리티지 재단으로 시작된 박물관은 2018년부터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 건물에서 문을 열었지만 이후 리스 계약과 렌트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올해 초 한인회관을 떠났습니다. 19일 박물관 측에 따르면 지난 17일 맨해튼에서 박물관 이사회 겸 건립 추진위는 모임을 갖고 건물 이전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박물관 측은 새롭게 들어설 건물은 플러싱 옛 중앙의료원 위치로 약 4,000 스퀘어 피트 규모로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위치에는 김민선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장이 소유한 2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김 관장은 박물관 이전 장소를 찾지 못해 애를 먹다가 결국 본인이 소유한 건물을 7층으로 증축한 뒤 한 층을 기부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김 관장은 7년 전 해당 건물 증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를 받기까지 워낙 오랜 시간이 걸리는 탓에 염두에 두지 않았으나 지난달 증축 허가를 받게 됐다며 건물 증축이 완료되면 한 계층을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한 층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건물 증축 작업에는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밀입니다. CNN의 전직 언론인 크리스 리저가 목요일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적 쇠퇴를 보도하는 데 있어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전직 CNN 언론인 크리스 실리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력 쇠퇴를 보도하는 데 있어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리자에 따르면 공화당원들이 그가 CNN에 있는 동안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명백한 쇠퇴 징후에 대해 다루지 않았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실리자는 자신이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그때마다 이를 무시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수차례 발언 실수, 공개 연설 중 생각을 잃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쇠퇴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든 대통령의 보좌진이 나이로 인한 쇠퇴 정도를 숨기기 위해 2021년 봄부터 예정된 바이든과 주요 국가 안보 관계자들 간의 회의가 대통령이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있다는 이유로 재조정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실리자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의 발췌 부분을 읽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괜찮다고 말하는 백악관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나이 차별을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이 문제를 추궁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실리자는 바이든의 나이에 관한 문제를 아마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어제 애마존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미 전역에서 대규모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시 퀸즈에서는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 일부가 체포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19일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뉴욕, 조지아, 캘리포니아 등 7개 주에서 진행되며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안전한 근로 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주도하는 팀스터스 노조는 연말 쇼핑 시즌을 타겟으로 아마존을 압박하고 있으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퀸즈에 위치한 아마존 물류센터에서도 시위가 벌어졌고 일부 시위자들은 소란 행위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아마존의 트럭 운전사들이 UPS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측은 이번 파업에 참여한 인력들이 아마존 소속 직원들이 아니라며 외부 인력을 이용해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은 고객의 연말 쇼핑을 차질 없이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파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양측이 빠른 합의에 도달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파티용품 전문 업체 버리3가 약 40년의 운영을 끝에 폐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지난 40년간 파티용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해온 파티시티가 4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미 전역의 모든 매장을 폐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에 본사를 둔 파티시티는 올 8월 기준 세계 85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해왔으며 더 이상 운영을 지속할 자금이 없어 내년 2월 1일부로 모든 매장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파티시티의 베리 리트윈 최고 경영자는 금요일 화상회의를 통해 본사 직원들에게 파티시티 폐업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회사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지금 직면한 재정적 문제를 극복하기에 역부족이라며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이 파티용품 지출을 줄이면서 회사는 재정난에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파업 사태까지는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2주 전 파티시티 개발팀 직원 일부는 공급업체와의 연례 출장 중 즉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파티시티 측이 공급업체의 대금 지불을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과 함께 출장에 나서는 것 자체가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파티시티는 작년 1월 매장 임대료 지불에 어려움을 겪으며 첫 번째 파산 신청에 돌입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약 10억 달러의 부채를 탕감받고 모든 지분 가치를 대출 기간에 넘기는 방식으로 파산에서 벗어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저지집에 설치된 현관 보안 카메라에 택배를 훔치고 달아난 도둑 2명의 모습이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며칠 후 도둑은 다시 해당 집으로 찾아와 영상에 스스로 모습을 비췄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뉴저지 시클러빌에 위치한 글로스터 타운십의 어느 집에서
마스크와 후드를 쓴 2명의 도둑이 오후 6시 30분경 현관에 도착한 아마존 택배를 훔치고 카메라를 향해 약 올리고 도망가는 영상이 찍혔습니다. 도둑 맞은 소포들은 유리잔과 아기 용품을 포함해 총 74달러에 이른다고 밝혀졌습니다. 해당 집의 주인은 도둑들이 잡히길 바라면서 해당 영상을 여러 보안 카메라 영상들을 공유해 잠재적 범죄 예방을 지지하는 어플인 링네이버스에 공개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지 이틀 후 도둑 중 한 명이 제 발로 다시 도둑질했던 집에 돌아왔습니다. 도둑은 곧장 현관 카메라로 향해 자신들의 도둑 행위가 찍힌 영상을 휴대폰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들의 모습이 인터넷에 공개된 것은 괜찮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곤 훔쳐갔던 택배의 일부였던 유리잔을 훼손된 상태로 다시 현관 앞에 놔두며 다시 돌려주려고 했다고 말한 뒤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글로스터 타운십 경찰은 해당 영상이 포착된 2명의 도둑을 찾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제보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저지주의 실업수당이 인상됩니다. 뉴저지주 노동국은 화요일 2025년 1월 1일부터 실업수당의 주당 최대 지급액을 $21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해부터 주는 실업수당으로 주당 최대 $875를 지급하며 이는 현재 $854에서 인상된 금액입니다. 가족 유급 병가의 경우 주당 최대 지급액이 $1,055에서 $1,081로 증가합니다. 산업재해 보험 보상금은 $1,131에서 $1,159로 인상됩니다. 주 노동국은 실업수당 및 가족 유급병가 수혜 자격을 위한 임금 기준도 내년 1월부터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수혜를 위해서는 주당 최소 $303를 20주 동안 벌었거나 연간 최소 $15,200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내년 8월부터 뉴욕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MTA는 18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포함한 재정 계획을 승인했으며 약 4% 인상이 예상돼 기본 요금은 $3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요금 인상은 내년 3월에 열릴 MTA 이사회 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만약 호컬 주지사가 대체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면 요금 인상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TA는 승객 수가 감소한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을 제외하고는 2009년부터 2년마다 약 4%씩 요금을 꾸준히 인상해 왔습니다. MTA 회장인 자노 리버는 인건비 증가 및 시스템 유지 비용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연간 2% 인상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력 및 가스 공급업체인 내셔널 그리드가 내년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지역 가스 요금을 월 평균 $8씩 인상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월 약 $8가 더 인상되며 2026년에는 월 약 $19가 추가로 오릅니다. 3년 동안 약 $60, 연간 약 $720가 더 부담될 전망입니다. 내셔널 그리드는 이 인상이 롱아일랜드 고객들로부터 추가로 $5억 걷어들여 인프라 구축, 노후 가스관 교체, 고객 서비스 개선, 저소득 및 중간소득층 지원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인상안은 공청회를 거쳐 승인됐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독감 바이러스가 주 전역에서 유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2월 14일을 기준으로 이번 시즌 뉴욕에서 보고된 독감 확진 사례는 23,000건을 넘어섰습니다. 뉴욕시 외부 지역에서는 전주 대비 75%, 뉴욕시 내에서는 72% 상승했습니다. 독감으로 인한 입원율도 48% 증가했습니다. 주 보건국은 주에서 규제하는 시설에 백신 미접종 의료 종사자들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타미플루와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수 있지만 백신 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 방법으로 꼽힙니다. 독감 백신은 뉴욕 전역의 약국, 보건소, 의사진료소에서 쉽게 접종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